선생님, 네, 예. 지금 그 여러 유행 곡선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유럽과 남미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 유럽의 3차, 또 남미 3차 유행이 시작되지 않았냐라는 언급들이 있고요. 또 국내도 이제 이번 주 수목금에 확진 환자가 500명 넘어서면서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의견들 잠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교수님, 이 부분 방금 전에도 정리해서 올리셨는데 좀 짤막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다고 말하는 걸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웨이브가 오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다시 사그러지는 패턴이 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은 4차 유행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4차 유행이 온다고 했을 때 언제 올 것이냐,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온다는 것 자체는 다들 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이 넘을 것 같고요. 근데 이 500명 넘은 게 올해 1월 7일 이후로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감소하던 시점에서 500명대였으니까 3차 유행 증가할 때는 보면은 12월 4일 이후에 거의 4달 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 진단 검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확진자 숫자는 실제 확진자의 3배 정도로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유행 증가하기 직전에 이제 숨겨져 있는 확진자가 결국 유행 곡선을 더 키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지표를 보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양성률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고요. 역학조사 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봐서 저는 이제 사실상 지난주를 기점으로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사나 방역 대책을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4차 유행의 이제 크기와 이제 시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또 부탁드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일주일, 2주 정도 아마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다가 유행 증가 추세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방역을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유행이 4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곤하실 텐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유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을 인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려면요, 지금 방역 태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접종률이 20%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유행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앞으로 방역 잘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 감사드리고요. 어제 대한감염학회에서 신종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 열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감염학회 내에서의 그런 평가, 지금 상황의 평가는 어땠는지 김선빈 선생님 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선빈 선생님, 네, 잠깐, 자리에 비우셨나요? 예. 아니요. 어제 대한감염학회 어저께 좀 현 상황 평가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갔는지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감염학회 그 회의에 제가 다른 그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가지고요. 참여 못하셨나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백경란 이사장님 줌으로 아마 계신데 백경란 교수님 죄송합니다. 좀 원래 이렇게 조용히 듣고 싶어 하셨는데 좀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잠깐 자리 비우셨나 봅니다.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정재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재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저희는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내에서 환자 진료하고 다녀가는 사람들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증가하는 거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만간 웨이브가 커지겠구나. 그런 걸 조금씩 느껴왔는데요. 최근에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외래 진료나 뭐 진료를 보고 가신 분에서 나중에 양성자로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응급실 내원 환자 입원하시면서 검사하신 경우에서 양성자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고요. 현 상황은 일단은 4차 유행이 초입에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제 비슷한 의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엄중식 교수님 이 부분 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도 이제 이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확진자 숫자나 또는 뭐 재생산 지수 그리고 그 역학적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보긴 하는데요. 실제로 더 이게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더 실감나게 느끼고 좀 더 그 예민한 그 사인이 백경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온 방문객 중에 확진자가 있는 그 빈도가 높아지면 빈발해지면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2주 전부터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확진자가 2, 3일마다 한 명씩 지금 있습니다. 다행히 잘 방어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확실히 지역사회 감염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졌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병원 직원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접종이 저희 병원이 1차 접종이 끝나고 다음 주 2차 접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거의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최근에 외래나 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에 또 환자의 보호자 이렇게 빈발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전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한 가지 주제 짤막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CVST, 일단 그 뇌정맥도 혈전증 발생 환자 수가 많아지면서 60세 미만의 그 접종을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훈 교수님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그 업데이트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유럽에서 지금 혈전 중에서 전체 혈전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여서도 이제 독일에서는 CVST라고 부르는 매우 드문 혈전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준 상태였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독일 주정부에서 CVST 사건이 2개 정도 더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봤더니 300만 명 정도 접종을 해서 이제 30건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접종 후에 100만 명당 한 건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10만 명당 한 건 정도가 되면서 발생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 CVST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다. 55세 미만의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들도 약간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그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잠깐 사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고요. 반면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 전체에서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백신 접종 중단으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접종 후에 한 건의 CVST가 보고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제 발생률을 봤을 때 이게 자연적으로 예상되는 발생률보다 조금 높긴 한데요. 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질병관리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CVST, 그러니까 뇌정맥류 혈전증에 관해서 혹시 국내 상황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 분 있을까요? 혹시 김선빈 선생님이나 엄조식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 요거에 대한 국내 상황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빈,
연구실이 이것도 정 교수님이 좀 데이터를 좀 더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이 지금 백신 네, 선거와 지금 관련된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이제 좀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제 서약이나 법적인 걸로 좀 자유로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CVST가 우리나라에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베이스라인 인시던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 CVST는 지금 이제 젊은 인구 집단에서는 100만 명당 1년에 4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주 단위로 우리가 환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접종 후에 이제 독일 보고를 보면 4일에서 14일 정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주 단위 발생률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 100만 명당 0.2에서 0.4건 정도가 2주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접종률 같은 것들, 그다음에 관찰 기간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환산을 하면 100만 명당 2에서 4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범위보다는 소폭 상회하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단 한 건의 추정만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한 건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보고하기로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남자분이시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CVST가 우려할 정도로 발생했냐에 있어서는 좀 결론을 유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질병관리청은 이제 유럽의 상황들을 주시를 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에 의한 그 CVST, 그러니까 뇌정맥종 혈전증에 대한 빈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접종 상황은 지켜가겠다라고 현재 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그 부분 업데이트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그 브레이크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 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저하고 이윤상 교수님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상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